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외로움과 커다란 빈집이었죠. 유일한 아들은 효심이 아닌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추석날 밤 그녀는 요양원 입소 통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70대 후반 가방 하나 들고 떠난 그녀의 선택.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제2의 인생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 마지막 편지. 2023년 4월 15일. 이정화 할머니는 남편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고이동욱님의 발인이 곧 시작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여보.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알아. 우리가 챙겨야지. 그날 빗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정화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더 시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보, 49일이 벌써 지났네요. 당신 없이 살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엄마, 이제 집에 가시죠. 춥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나이도 있으시고. 그날부터 아들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아침에 죽 끓여 먹었다. 어머님, 저희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 고맙다.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엄마, 그런데 아버지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왜? 정리해야죠. 상속, 절차도 있고. 그때 정화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직 정리할 마음이 안 서서. 그러시죠,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화 할머니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길로 가면 시장이 맞나요? 네. 저기 모퉁이 돌면 바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그럼 두 번째 보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나왔죠. 결혼 3년 차. 정화 할머니는 아들 상민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당신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상민. 늘 어질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상민. 좋아요.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지고 있어. 어머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이 동네도요. 맞아요. 엄마, 이 집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거죠? 그래. 관리가 힘드실 텐데.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명의 변경하시려면 도장이랑 신분증 필요한데요. 명의 변경이요? 네. 지난주에 아드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잔액 확인만 할게요. 은행을 나온 정화 할머니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화 할머니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49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쌓였네. 책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정화가 걱정할까 봐. 여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밖에서 먹어요. 아니다. 집에서 먹자. 엄마가 해줄게. 어머님, 편하신 게 좋죠. 배달시켜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그 돈은 당연히 엄마가 쓰시는 거죠. 저희가 관리해드리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화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래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아들, 내외분이 자주 온다며? 그래도 효자네. 그렇죠. 근데 말이야.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뉴스 봤어? 봤어요. 정화 씨 아들은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해.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선 변하니까. 김 할머니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맞는 첫 명절이네요. 송편은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팥소로 만들었어요. 엄마, 추석에 갈게요. 친척들도 올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죠. 추석 아침, 정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아들이 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요. 근데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문득 남편의 서재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올케 언니, 이 집 진짜 크네요. 그러게요.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정화야, 혼자 살기 힘들지? 요양원도 요즘 좋던데. 아직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상민이 효자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모두가 한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요. 요양원? 네. 어머님 건강도 그렇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저희가 처분할게요. 처분.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면 되죠. 내 동의도 없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엄마 혼자 이 집 관리할 수 있어요?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엄마. 이 집은 이제 내가 가져도 돼. 하지만 마음까지는 못 가져간다.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거란 걸.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열어보던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이 서랍,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정화에게 당신,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이 편지를 읽어요. 여보, 나는 알고 있었어요. 상민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돈 얘기만 하더군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당신, 명의로 된 곳이 하나 있어요. 시골의 작은 서원이에요. 서원?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내가 몰래 후원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죠. 15년이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자라서 그 서원을 무료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은 평생 나와 상민이만 챙겼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 시간이에요. 바보. 서원 주소는 동봉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 새벽, 정화 할머니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자.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편지들. 엄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서류 준비해 두세요. 상민아. 네.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후에 봐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상민이 첫걸음을 뗐고, 여기서 남편과 매일 아침을 먹었고, 안녕. 내 인생의 절반이었던 집. 강원도 행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서원은 강원도 산골에 있었습니다. 버스로 4시간 거리. 어디 가세요? 새로운 곳으로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딸 보러 가는 길이에요. 따님이 효녀시겠어요. 에이, 뭐, 그냥 엄마니까 보러 오는 거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해질 무렵, 정화 할머니는 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인가? 낡았지만 햇살이 마루 사이로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깜짝이야. 여기 누가 사는 집 아닌데. 할머니 누구세요?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준호야, 손님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애들이 낯을 가려서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무료 공부방이에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 네. 15년 전에 돌아가신 은인분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희 같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죠. 그분이 혹시 성함이? 이동욱 선생님이셨어요. 혹시 아세요? 제 남편이에요. 네? 그럼 사모님이세요?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내분이 오실 거라고.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 아직 모르신다고. 그 사람, 참. 들어오세요. 선생님, 방이 그대로 있어요. 서원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쌤, 저 할머니 누구예요? 이동욱 선생님의 부인이신 이정화 할머니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여기가 선생님 방이었어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방에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사진.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던 사진이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죠. 이 사진 속 여자가 자기 인생 전부라고. 여보, 당신 여기서 행복했어요? 책장에는 아이들이 선생님께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아이들 글쓰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선생님께서 일기를 보니까 사모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신다고 자랑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화 할머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 선생님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글을 쓰는 법을 알려줄게요.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을 읽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마음을 읽어요? 그래.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 매일 아침 6시, 정화 할머니는 마루를 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선생님, 저 오늘 일기 써왔어요. 그래, 읽어볼까?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서원에 오신 날이다. 선생님은 웃을 때 이동욱 할아버지랑 똑같다. 그래, 고맙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우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중학교 때 여기 왔어요. 이동욱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죠.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나요? 저한테는 아버지였어요. 대학 학비도 취직 준비도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구나. 네, 이젠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 해줄 차례니까요. 남편이 참 좋은 일을 했네요. 할머니도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안 받으시는데? 집에도 안 계시고. 설마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요양원에 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본 요양원에 전화했는데 안 오셨대. 그럼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0대 후반입니다. CCTV 확인해 보죠.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언제죠? 추석 다음 날 아침이요. 버스 터미널로 가신 것 같은데요. 버스 터미널이요? 네. 강원도행 표를 끊으셨네요. 엄마가 강원도에? 서원에서의 한 달이 꿈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 뜻이 뭐예요? 희망?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란다. 선생님은 희망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 있잖니. 너희들이 선생님의 희망이야.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손님,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왔구나. 엄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가요. 요양원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다. 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내 아버지가 15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아버지가요? 너희는 몰랐겠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와줬는지.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동욱 선생님께 배운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너는 너 자신만 알았지.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너한테 쓴 거. 아버지 글씨네. 상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너는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아버지, 이 서원을 보거라.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죄송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민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아야지. 아들은 그날 이후로 가끔 서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이들 줄 동화책 사왔어요. 고맙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저도 가끔 와서 봉사해도 될까요? 그럼 환영이지.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선생님, 눈이에요. 그래, 첫눈이구나. 선생님, 눈사람 만들어요. 그럼 다들 나가자.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70이 넘어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행복한데 감기쯤이야. 봄이 왔습니다. 서원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벚꽃이 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매일 밤. 정화 할머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어요. 준호가 저한테 꽃다발을 만들어줬죠.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누구? 지역 신문사에서 서원 취재를 온대요. 안녕하세요. 이정화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정화 씨, 여기 있었구만. 김할머니, 어떻게 여길. 신문 봤어. 내가 나왔더라고. 어머, 신문에? 70대 할머니의 제2의 인생. 제목으로 큼지막하게, 창피하게. 창피는 무슨 멋있더라. 나도 뭔가 해볼까 봐. 할머니도 오셔요. 아이들 밥 해주는 거 도와주시면 되죠.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저 중학교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글쓰기 가르쳐 주셔서 논술 잘 봤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뭘? 새로운 인생 1주년이요. 어느 가을 밤, 정화 할머니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요. 선생님, 그건 뭐예요? 편지란다.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인사야. 왜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다만, 감사한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었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옆으로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거든요. 달빛이 마루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정화, 78세의 새로운 시작.